자, 이제 농지법의 그 세 번째 강의로서 대리경작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또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높죠. 대리경작이라는 것은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나오는 거냐? 대리경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농지를 갖다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농지가 어떤 경우냐? 유효 농지이기 때문에 대리경작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유효 농지. 그리고 여기는 앞에 있는 이게 문제되지 뒤에 건 문제될 필요가 없어요. 휴농지 같은 경우는 쉴 휴자 아닙니까? 지력증진이라든가 연작피해 또 농지전환 허가나 신고한 것으로서 그 잠시 동안 집 짓기 위해서 농지를 갖다가 잠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집 지으려면 농지 전용하니까 허가나 신고받았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이 타용도 일시 사용하는 건 쉬는 거니까 받을 거 없고 놀리니까 노는 게 문제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유효농지가 되면 가세를 갖다가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기 소유권자나 임차권자한테 대리경작 예고 통지를 합니다. 대리경작 예고 통지를 해요. 당신 그거 놀리고 있으니까 대리경작 하겠다 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예고가 되면 그로부터 1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에서 결정은 7일 내 결정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결정을 해주면 여기서 대리경작자를 갖다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대리경작자 중에서 대리경작하는 경작자는 누구냐? 대리경작자. 1차가 있겠고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그 인근에 있는 농업이나 농업법인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순위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없을 경우에 그 학교나 생산자 단체한테 줄 수가 있어요. 대리경작을. 그 여기 기간이 있죠. 기간은 정했으면 거기 따라가는데 정함이 없으면 3년을 기점으로 합니다. 정함이 없다면 몇 년을 기점으로 하느냐? 3년을 기점으로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한 3년이 된다 하는 것 자 정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해 줄 거냐? 사용료를 줘야 되겠죠. 그럼 사용료는 수확일부터 2개월 내 수확량의 10%를 갖다가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수확량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갖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이걸 갖다가 해지할 수 있어요. 중도 해지가 있고 만료 해지가 있어요. 만료는, 이 기간이 끝나기, 그 3개월 전에 가서 만료 갖다 기점한다. 3개월 전에 가서 만료하겠습니다. 해지해 주세요. 요구하면 그 요구한 날부터 1개월 내 처리해 주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라는 것은 사용료를 안 준다든가 더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건 유효농지란 말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효농지란 말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건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가장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놀리니까 노는 땅 이런 것을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리경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정할 때 지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자 어떤 경우가 볼 수 있느냐? 그 징역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받지 않기로 확정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집행유예 선고 기간 중에 유예기간 또 선고 유예기간 선고 받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한테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돼요.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는 예고 때 이의 신청한다는 것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토양을 개량, 보전, 농지 세분화 방지 이거는 굳이 문제될 거 없고요. 이제 뭐가 있냐? 농지 임대차 이게 중요한 거죠.
농지의 임대차. 그 여기에 농지의 임대차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농지는 경자유전이기 때문에 임대차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위탁 경영 원칙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왜? 작용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가 있겠고 사용대차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어디서? 농지법에서만. 딴 데서 인정할 수가 없어. 특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임대차와 사용대차 이거는 유상이고 이거는 무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농지를 갖다 임대, 사용되는 원칙처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원칙이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법이 정한 사유가 될 경우만 해당하지 않느냐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는 우리 교재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 것이고 끝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 사용돼 줄 수 있어요. 또 상속받아서 한 것도 임대 사용돼 할 수 있습니다. 또 8년간 농사짓다가 8년 이상 농사짓다가 이농한 사람 자기 갖고 있던 거. 자, 그다음 담보 치는 농지도 할 수 있어요. 농지 지정 허가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협의 마친 농지도 할 수 있어요. 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지금관리법에 의해서 농지개발사업구, 우리가 개발사업구 1500제곱미터 이하를 미만이랬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이 정한 경우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농지이용 증진사업계에서 농지를 임대 사용대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배웠죠. 농지이용 증진사업에서 임차권 설정 촉진사업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질병, 징집, 취약, 선거, 공직취임 이런 경우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부득이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럼 첫째, 이게 과거 시험지 났죠.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소에 수감 중인 경우 나중에 나오면 할 수 있잖아요. 또 3개월 이상 국외에 여행하는 경우, 그 다음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을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서 자, 그 사람 적어도 몇 년 이상 5년을 초과한 5년을 초과한 경우 농지를 임대 사용 자기가 농지를 소유한 지 5년을 초과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임대 사용대에 하거나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 임대를 어불하는 자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 사용대 할 수도 있어요.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가지고 즉 10,000제곱미터 이하 또 우리가 쓸 때 초과된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그 사람들은 역시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임대 사용대 할 때 그 방법 자 임대 사용대의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방법 원칙적으로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약?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와 같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겠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등기 대항력이 문제되는 거예요. 되게 등기하면 되겠지만 등기를 대부분 안 해주죠. 농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등기가 안 될 경우에 대항력을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등기 안 해도 대항력 생기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다 볼 수 있냐면 시, 구, 읍, 면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 구, 읍, 면장한테 확인을 받아요. 플러스 농지를 인도받습니다. 요거 이 두 가지를 갖췄다. 그럼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가서 어느 날? 다음날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 구, 읍면장은 가서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을 갖춰두고 걷다가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임대차 기간은 얼마냐? 자, 기간 역시 3년을 기준점으로 하네요. 그래서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이 짧게 요구할 경우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가서 유리해주는 원칙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년보다 짧은 경우 3년을 본다. 다만 임대인이 질병, 또 징집,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으로 할 수가 있다. 3년 미만을 정하게 기간을,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겠고, 누구의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알겠죠? 연장 갱신하는 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는 여기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 임대차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문제될 거다, 아닙니까? 임대료 관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걸 다툼이 생겼다는 얘기죠. 기간이나 임대료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 가지고 누구한테 요를 갖다가 가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느냐.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기 농지임대차 조정위원회,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여기에 장은 누구냐? 장은 부자가 들어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그래서 부자가 다 들어가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럼 이걸 갖다가 농지 그 조정위원회에서는 가서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정안을 갖다가 가져와요. 뭘 갖다 준다? 조정안 가져와서 이걸 갖다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조정안을 가져와서 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2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수락을 권고하는 거예요. 조정안을 제시하고 2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수락을 갖다가 그 권고하는 거예요. 하라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이거에 대해서 수락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정 그 안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수락한 때는 당사자과 같은 계약 내용으로 본다. 그래서 내용이 동일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묵시적 갱신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자, 몇 개월 전?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 갱신하지 아니하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 변경한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즉, 임대인의 입장이죠.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거로 본다. 같은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나 임대 농지 양수인, 자 임대했잖아요. 그 농지를 갖다 다른 사람 팔았어. 그러면 그걸 양수한 자도 그대로 지위를 승계한 걸 보고, 또 이 임대차는 약자 보니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에 불리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효력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임대차에 특례가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라든가 서면계약이라든가 지위승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다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뭐가 있냐면 농지의 보전이 나오는구나 하는 볼 수 있어요. 자, 뭐가 나온다? 농지 보전. 분명히 농지는 소유가 있겠고 이용이 있겠고 보전이 있다 그래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농지의 보전이라고 했을 때 이 보전의 의미는, 자, 뭘 갖다면 과거에 1999년에 절대 농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효율적으로 이용과 보존을 위해서 나온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가서 이를 갖다 지정할 거냐. 그럼 이 지정권자는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절차의 입장이 되면 가서 정책심의에 심의 거칩니다. 근데 이 정책심의에 심의 거치기 전에
자, 이 농업진흥지를 할 때는 의견 청취 기회를 줘요. 누구한테?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 기회를. 그래서 농지에 관련됐을 때 정책 심의를 거쳐서 자, 이걸 갖다가 지정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은 누구한테 받도록 되어 있냐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받습니다. 그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승인하기에 앞서 바로 뭐가 필요하면 협의가 필요해요. 누구한테 필요하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협의가 필요해요. 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협의가 필요하냐? 이게 옛날 말하면 절대농지입니다. 옛날 말하면 절대농지야. 자, 절대농지는 말 그대로 개발 자체하고는 아주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알겠죠? 이런 경우는 결국 우리가 왔을 때 뭐가 필요하냐?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가 농림축산식품장에 국토교통에 협의를 해서 승인할 때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다. 그럼 이때 이 농업진흥지역은 몇 가지로 구분되느냐? 구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돼요. 안에 있는 것으로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작게, 그 다음 바깥에 거는 농업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여기 농업진흥지역까지 진흥구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 여기는 농지가 절대적으로 가서 정비사업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농경정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수원이라든가 물을 대기 위한 용수원, 수질, 농업환경을 갖다 요놈을 보호하게 하는 곳을 바로 농업보호구역. 그럼 얘는 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을 위해서 농업보호구역은 바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이 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어디냐? 말 그대로 개발이 아니고 보존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근데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인데 서울특별시 녹지에는 없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녹지지역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절대 농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이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면 농업진흥지역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본다 할지라도 제4장 농지보전 농업진흥지역은 시수사가 농지를 효율적 이용 보전하기 위해서 구분하는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것을 기준점으로 한다는 것 꼭 명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 확보, 수질 보호를 위해서 농업환경 보호에서 나타난다. 대상지역은 녹지지역, 녹지지역인데 특별시 녹지는 없다는 것 잘 아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그럼 지정할 때는 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장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는 거였죠. 지정하기 전에,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 협의한다. 그런 건 갖다가 갔으면 승인을 받았으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통지해줘야 되겠죠. 누가? 시장군수 구청장. 그들 하여금 열람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 됐으면 행위제한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은 역시 농업진흥구역 안의 행위제한과 농업보호구역 안의 행위제한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암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 농지가 됐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거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농사 짓는 거 외에는 하지 말지만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건 뭐였어요? 농업생산, 농지개량, 농업과 직접 생산되는 거 외에는 하지 말아라. 근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농수산물 생산시설 같은 거,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생활 편의시설, 그다음에 국방, 군사, 그다음에 주택 같은 농어주택으로서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겠고, 문화재 발굴,
하천 같은 경우로서의 국토보존시설, 지하자원 발굴,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그다음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증진시설, 증진사업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농어촌 소득권 개발. 자, 그렇다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보호구역에서는 진흥구역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광농원, 주말농원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갔을 때 그런 경우가 거기에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농가주택으로서 단독주택 같은 거는 아까 660이라는 여기는 200평 아니에요. 그럼 300평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종 근생, 2종 근생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2종 근생 같은 거는 일반 연습장이라든가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 연습장 같은 거 등장하면 농업 환경을 해치겠죠. 그런 건 등장시키지 말아라. 교재업들에도 그렇게 이해를 해두세요. 자, 다음 뭐가 있냐면 이미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행위자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이미 걷다가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됐다. 그럼 난 건축행위 못하느냐? 아니다. 기득권은 존중해줘야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다. 항상 할 수 있겠고, 또 하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걸쳤더라. 그러면 요 안에 것이 330 이하, 또 여기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에 걸쳤더라. 그러면 요 안에 것이 330 이하, 100평 이하면 무조건 얘는 보호구역, 얘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바깥의 걸 따라간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왜? 안으로 갈수록 행위를 강화시켜주니까. 알겠어요? 자, 최소한의 규칙에서. 그 다음 꼭 별표 칠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 3번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 농지의 매수 청구라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나야 분명히 뭐가 있어요? 행위자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누구한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시도자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냐면 가서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느냐? 매도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 몇 개가 있었습니까? 2가지가 있었다는 알 수 있겠죠. 앞에서의 매수 청구는 어떤 경우가 있었죠? 앞에서의 매수 청구. 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했다든가 또는 경자유전이 아닌 사람 처분하라. 처분을 1년 내에 있죠. 근데 6개월 안에 처분 명령 냈죠. 이때 농어촌공사의 매수 청구. 그때는 공시가입니다. 자, 여기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한테. 그럼 여기는 감정가격 가지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무슨 가격 가지고? 감정가격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농지의 뭐가 나온다? 전용이 나온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농지의 전용. 농지 전용.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왜 거 쓴다. 자, 여기가 농지가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다가 축사를 졌다. 그럼 이건 전용이 아니야. 알겠죠?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졌다. 그럼 이건 전용입니다. 축사를 진 건 전용이 아닌데 전용이에요. 근데 그냥 주택이 아니라 자, 여기 농가주택을 졌다. 일반 주택을 지을 때하고 농가주택을 지을 때하고 차이가 있냐 없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 주택을 지을 때 농지 전용 허가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건 농지 전용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농지에다가 도로가 지나가더라. 그럼 이것도 전용한 거예요. 도로가 지나가도 전용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협의하는 것이 기준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 인접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현장사무소를 갖다 하겠다. 진입로 하겠다. 이것도 전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용한 것이 아니고 일시 사용한 겁니다. 그럼 일시 사용 허가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농지의 전용이라는 의미냐 아니냐가 이거 가지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이란 건 농지를 농작물의 단연 경작지나 단연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 허가를 일정 규모에 따라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위임해 줄 수 있어요.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위임해 줬다. 그 다음 이제 그 위임하는 자체가 이제 교과서 보면 전용 허가권자에서 나오죠. 자, 농업진흥지역 안, 박, 이걸 기점으로 해서 가져가는데, 자, 이거 봅시다. 농업진흥지역 안과 바깥에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그 다음 시도, 지사가 있어요. 그냥 줄여 씁시다. 농장,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있어요. 그 얘는 안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알겠죠?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바로 누구한테 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전용 허가는 누구한테 원칙 신청하면 이 사람한테 먼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그럼 3,0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 그러면, 여기 3,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알겠죠? 이상에서 미만이면, 자, 이거는 시도사. 그 다음, 3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림축산식품장관이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 사람한테 농지전을 신청했으면 가서 이쪽으로 송부해줘요. 또 여기는 이쪽으로 송부해줄 게 있습니다. 송부를. 그래서 이거는 각각 10일 내 가서 다 송부해주는 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며칠 내? 10일 내. 그럼 여기서까지는 10일, 여기서까지 10일.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다음,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는 얼마를 기점으로 할 것이냐? 그래 봤을 때, 자, 이거는 3만 제곱미터. 자, 3만에서 20만 제곱미터 미만, 2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결국 우리가 보면 농지 전용을 하는데 허가받았는데 허가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허가받지 않는 건 타법에서 이미 받았다. 아니면 또 신고했다. 농지전용 허가 신고했다 하는 것.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산지관리법상에 산지를 불법 정용했어요. 그래서 본래 상태로 환원하더라. 왜? 임야인 내 화전 갖다 했다. 그럼 농지를 했잖아요. 그럼 본래 사방사업을 해. 그럼 본래 용도로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럼 농지 전용한 거 아닙니까? 하천인데 사대강 사업에서 하천변에 내가 농사 짓고 있는데 그 농지잖아요. 그건 3년 이상 지금 농지입니다. 사대강 사업에서 적법화 허가받아서 댐을 건설한다든가 보를 건설한다든가 그러면 전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허가받을 일이 없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농지법상 전용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농지 전용 허가를 갖다 금지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에 금지가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대기 오염 배출 시설에서 또 수질과 관련된 폐수 배출 시설,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보전에 저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농지 전용 신고를 했죠. 자, 농지 전용 여기 봐요. 앞서 주택인데 일반 주택 허가지만 농지 전용에서 농어가 주택 같은 걸 짓겠다. 농가 주택 짓겠다. 신고하죠.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래서 농업인주택, 농축작물 생산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농민의 공동생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농수산물 연구시설, 양어장, 양식장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농지전용 협의한다 그랬죠. 자, 이 같은 도로 같은 거 내는 것. 소위 주무장관이나 지방자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미리 전용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농지 전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농지 전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여기다가 현장 사무소를 두겠다. 그럼 나중에 공사 끝나면은 필요가 없어요. 철거할 거 아닙니까? 일시 사용 허가 받는 거예요. 일시 사용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받아요. 근데 일시 사용 허가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있느냐.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가 있고, 일시사용 허가 같은 걸 보면 농지 전용 부담금이 아니라 농지 보전 부담금, 옛날로는 전용이죠.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복구비를 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그 다음 일시사용 기간은 각각 다르지만 건축법의 건축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축산물 생산시설, 즉 농축산물 시설, 간이 처리시설 갖다 하겠다 하면 7년, 이게 5년에서 7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목적 사업은 사업시행 기간이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을 한다 그러면 몇 년을 기점할 거냐? 5년이 됐습니다. 과거에 5년, 3년이 7년, 5년이 됐다는 것 꼭 명심해 두세요. 자, 다음 연장할 수 있어요. 각각 앞에 있는 뭐가 있어요? 7년짜리는 가서 5년 더 연장, 5년짜리는 3년 더 연장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공적 공사를 한다. 끝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농지 전용을 갖다가 취소할 수 있어요. 농지 허가 등 취소.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봐요. 농지 전용 허가나 협의나 신고한 걸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취소 사유가 몇 가지가 있냐면 7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7가지 다 공부할 거 없어요. 그 7가지 중에서 뭐가 있는가? 그런다면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서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을 판정된 것, 또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것, 또는 허가나 받거나 신고한 후 농지 전용 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 조성, 또 시설물의 설치, 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 전용 목적 사업 착수 1년에 중단됐다. 그 다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허가 신청, 허가된 걸 취소 신청한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가 돼요. 그럼 하야하는 건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때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데 이건 농지 전용 부담이라고 제가 말했죠. 농지 보전 부담금. 옛날 전용 부담이 보전 부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 그러면 일시사용 허가는 농지 전용 아니잖아요. 그건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라는 건 내가 농가주택을 져놓고 얼마 안 있다가 음식점으로 전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를 편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농가주택 주고 나서 나중에 음식점으로 다 바꿔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받건 신고받건 농지를 전용했다. 그러면 5년 내에 용도 변경하겠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면 승인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농지법에 대한 것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농지법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더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